정치화법 1 부분 설명드리면서 기본권은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입니다. 진행을 할게요. 네네. 자, 해당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상당히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알아두면 너무너무 유익한 그런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기본권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고유한 권리이며 불가침적이고 항구적인 권리를 말한다. 자, 불가침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항구적인 권리. 딱 일정한 시기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영원한 그러한 권리입니다. 이어서 인권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이자 인간이 누리는 천부적인 권리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러면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인간이 누리는 천부적 권리, 이게 인권이래요. 그런데 기본권은 이러한 인권의 개념을 헌법적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 약간 다르죠. 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인데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인권을 헌법적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이 기본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거 읽어보죠. 기본권은,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권은 크게 자연법적 성격과 실정법적 성격, 자, 자연법적 성격, 실정법적 성격,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한대요. 공존,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첫째, 자연법적 성격은 기본권이란 마치 바람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죠? 네, 제가 쓴 거라서 그렇습니다.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기본권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초국가적이고, 즉 국가를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있던 국가가 없던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란 얘기죠. 국가가 있어야지만 보장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럼 국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본권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연법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한대요. 즉 자연법적 성격으로 말하자면 초국가적이다. 즉 초국가적인 자연적인 권리로 인식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며 국가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로 본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는 절대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권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대요. 첫째, 자연법적 성격.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느냐. 야, 기본권은 자연법이랑 똑같아. 즉 자연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침해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어. 이거는 자연적인 진리랑 같아. 고로 기본권은 절대적이야. 절대 침해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성격. 됐죠? 둘째, 실정법적 성격이 있대요. 이거는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의회를 통해서 제정되어야지만 보장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갑은 기본권의 성격을 자연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야, 이건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고유한 권리야 라고 주장해요. 을은 야, 기본권 중요하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되어야지만 보장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이 약간 주장이 다르죠. 자, 그럼 실정법적 성격은 실제 의회를 통해 제정된, 즉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다. 자연법이 국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어디에서나 보편타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실정법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본권이 보장됨을 주장한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본권이 보장된대요. 점점 말이 어려워지니까 막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만 들을래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기본권이 뒤에 나올 건데요. 제가 미리 한번 써볼게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우리 기본권의 종류는요, 여러분이 제일 다 알고 계실 만한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다 알죠? 그 다음에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권이 있고요. 청구권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기본권에는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대요. 이 두 기본권 하나 묶고 이 두 기본권, 세 기본권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일제 식민통치기 얘기했었죠? 우리 일제 식민통치기에 주권을 강탈당했어요. 주권을 뺏겼어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국가가 나라를 잃은 거잖아요. 그럼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라가 있건 없건 무조건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해. 왜? 자연적인 진리와 같으니까. 라고 주장하는 게 자연법적 성격입니다. 반대로 실정법적 성격은 국가가 있어야지만 보장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실정법적 성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본권에는 자연법적 성격이 강한 게 있고 실정법적 성격이 강한 게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정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걸 의미해요. 뒤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논리에 따르면 아무리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실제 제정된 법이 존재해야 하며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필요한 경우 실정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며 이때의 기본권은 상대적 권리로 인식한다. 자,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 근데 실상 별게 아닙니다. 자연법적 성격. 자, 이거는 누가 주장한다고? 이거는 자연법론자.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실정법적 성격. 이건 누가 주장한다고요? 법 실증주의자. 자, 얘네는 국가가 없어도 보장되어야 해. 이고요. 얘네는 뭔 소리야? 국가가 있어야 보장해주지. 즉,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가 전제여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마다의 어떠한 주장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연법은 이런 걸 말해, 실정법은 이런 걸 말해 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실정법적 성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고로 상대적 권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자연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 권리로 인식하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기본권은 이렇게 두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법과 실정법은 상호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둘이 보완 관계에 있기도 하대요. 자연법은 실정법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써 있어요. 즉 아무리 자연적 이치라 할지라도 의회를 통해 실제 제정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야, 아무리 자연의 이치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죠. 살인죄가 나타나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해놓는 거야. 이거 하면 너 이렇게 처벌할 거야 라고. 즉 자연적인 이치라 할지라도 법으로 제정해야지만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 라고 보완해 주고요. 다음, 실정법은 자연법을 통해서 정당화된대요. 아무리 의회를 통해 실제 제정된 법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이치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정당하지 못해. 자연적 이치에 맞아. 그럼 정당한 법이야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실정법이 자연법에 어긋나지 않을 때 해당 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본권은 이 두 성격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이제 본론입니다. 각각의 기본권이 모두 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대립하잖아요. 자연법의 성격과 실정법의 성격은 충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권이 두 가지 다 같이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둘, 셋 묶었죠? 자, 보세요. 자유권과 평등권. 얘네는 자연법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 다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실정법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일제 식민 통치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 나라를 뺏긴 조선 사람들은 자유, 평등 누리지 못합니까? 나라가 있건 없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죠. 그래서 자유권과 평등권은 자연법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죠? 반면에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근로권, 환경권, 보건권, 나중에 다 배웁니다. 자, 이런 권리예요. 청구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재판 청구해야 돼. 자, 이런 것들은 나라가 있어야 하죠. 나라가 있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나라가 있어야 나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복지 혜택 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나라가 있어야 재판 청구할 수 있겠죠. 나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즉 얘네들은 실정법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인 거예요. 왜 앞에서 지문에 자연법적 성격, 실정법적 성격을 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지 이걸 위해서 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자연법적 성격은 이런 거구나, 실정법적 성격은 이런 거구나, 우리 기본권 중에 자유권과 평등권은 자연법적 성격이 강하구나, 그 다음에 참정권과 사회권과 청구권은 실정법적 성격이 강한 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이 글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표가 있네요.
실제로 교재가 나오면 이 표는 뒤로 넘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글 다 읽고 참고 자료로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뭐 이미 나온 거니까 자,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우리 헌법에 나타난 자연법적 성격과 실정법적 성격. 자, 헌법을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거죠. 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에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어때요? 자연권적 성격이 강하죠. 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안 써 있다는 이유로 경시, 절대 무시하거나 할 수 없다. 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연법적 성격이죠. 37조 2항 단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이거는 지금 이거는 삭제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써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실정법적 성격은요.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뭐래요? 상대적 권리잖아요. 제한이 되는. 근데 위에서는요. 불가침, 절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봤죠. 이게 우리 헌법에서 보고 있는 자연법적 성격과 실정법적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본격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볼 거예요. 실제로 기본권은요. 아까는 제가 5가지 써줬잖아요. 정확히는 6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국어 비문학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 문제 또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잘 안 내요. 출제를 안 해요. 왜냐면 출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어떤 특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압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 규정이자 천부인권적 규정이고 모든 기본권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기본권에는 나머지 기본권의 내용이 싹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출제하기가 애매한 거죠. 근데 비문학으로는 쓰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개별 기본권을 확인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고유한 인격권, 개성 신장을 통하여 자주적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행복 추구권이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써 있지 않지만 흔히 생활 속에서 언급되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써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말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거 우리 헌법에 안 써 있습니다. 생명권, 인격권, 명예권, 초상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이런 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보장되죠. 왜 보장될까요? 이게 바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즉 다른 기본권의 내용을 싹 다 포괄하는 내용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조항으로 따지면 헌법 제10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밑에 행복추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인가? 그렇지 않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를 자연권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지 않거나 헌법 질서와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그러니까 무제한 보장된다는 게 아니죠. 자,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알겠어. 하지만 너의 행복 추구가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나 헌법 질서,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에요. 자, 오케이. 지금 원래는 요 위에 게 참고자료로 내려와야 되는데 참고자료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되게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포괄적. 그리고 이 지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기본권과 인권 이런 거야. 그건 너무 간단했죠? 네. 기본권.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에 써있지만, 기본권의 성격 해서, 기본권은 자연권적 성격도 있고, 실정법적 성격도 있어. 요거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이거는 다른 기본권들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더라. 네, 포괄적인 기본권이더라. 됐습니까? 자, 문제 볼게요.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천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죠? 네, 맞는 말이죠. 이번에 기본권은 인권의 개념을 헌법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표현이다. 맞는 말이죠. 3번에 모든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 권리이다. 아니죠. 모든 기본권이 다 절대적 권리이다. 아닙니다. 심지어 행복추구권도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돼요. 상대적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 단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아까 여러분들 잠깐 읽어보셨겠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된다. 그러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다. 그 뒤에 뭐라고 써있느냐?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즉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내용,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제한이 안 되죠. 그것은 절대적 권리이지만 기본권은 상대적 권리입니다. 얘가 틀렸죠? 4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그렇죠? 5번에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기본권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권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국가와 관계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권이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장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적인 보장이 있을 때이다. 반면에 인권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 및 법 질서의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은 법 질서에 의한 별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권이 일상생활에서 규범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구속하려면 국가가 인권을 헌법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며 규범화하여야 한다. 글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 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대요. 헌법적 보장이. 이걸 보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즉 보장 여부는 입법자, 즉 국회, 입법자의 입법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래요. 즉 국회가 이걸 보장해줄까 말까를 지들이 정하는 게 아니란 소리죠.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적인 보장이 있을 때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막 제한하거나 이렇게 막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인권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사회적 관계, 법 질서의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따라서 인권은 법 질서에 의한 별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이다. 반면에 인권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 및 법 질서의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은 법 질서에 의한 별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권이 일상생활에서 규범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구속하려면 국가가 인권을 헌법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며 규범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본권은 헌법적 측면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때 제재할 수 있거나 하는데 인권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1번,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인 열거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구체적인 열거가 필요하다. 네. 이게 틀렸죠? 2번, 헌법에서 보장되는 실정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 앞부분에서 기본권의 개념 부분에서, 기본권은 인권과 다른 이런 측면이 있다. 기본권은 헌법적 측면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문제에 더 말하고자 하는 건. 나머지도 보시면요. 3번은 인권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실정법상의 절대적 권리이다. 아니다. 인권과 동등한 게 아니다. 통상 비슷한 의미로 쓰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과 기본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입법권에 의해서 구속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적인 보장이 있을 때 구속이 된다. 4번에 입법자가 제정하도록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이건 아니죠.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5번에 인권의 상위 개념으로 국가 권력에 구속받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 인권의 상위 개념. 여기서 인권의 상위 개념이다라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국가 권력에 구속받는 개인의 권리다. 이 말은 아예 틀린 말이죠. 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구속받는 것은 사실상 기본권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다음 문제. 다음 A, B 조항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1조 1항 인간은 존엄하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2항 독일 국민은 침범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사회,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3항 아래에 정한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권 및 재판을 구속한다. 자, 우리나라 헌법 10조 아까 우리 읽어봤던 거네요. 행복추구권. 네, 더 안 읽어도 되죠? 1번 자,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에 대해 그 보장을 전제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에 대해 그 보장을 전제한다. 그렇죠. 존엄과 가치.
그죠? 그 다음에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에도 인간은 존엄하다.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 볼게요. 2번에 보편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보편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10조에서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 여기서는 자 아래에서 정한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권 및 재판권을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시 그 A, B 조항의 공통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 1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에 대해 그 보장을 전제한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낚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존엄이라는 게 나왔고 여기도 존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존엄이라는 단어 때문에 둘 다 존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국민에 대해 그 보장을 전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라면 이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소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네. 되셨나요? 지금 위의 내용하고 지금 문제가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도 존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도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 맞아 존엄과 가치 이거는 둘 다 보장하고 있는 공통점이구나. 맞습니다. 맞지만 뭐가 틀렸느냐? 국민에 대해서 그 보장을 전제한다. 그럼 반대로 국민이 아닌 경우 보장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어도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나머지 2번에 보편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맞고요. 국가 권력 행사의 목적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 국가 권력 행사의 목적과 한계, 그 다음에 인권의 불가침성과 기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라는 말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오케이. 4번에 저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여야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니 자 4번 볼게요. 다음 헌법조항에 수론할 수 있는 내용 37조 2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1번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제한할 수 있다. 무엇으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2번 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는 조화될 수 없다. 왜요? 할 수 있죠. 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가 조화될 수가 없다라면 기본권 보장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죠? 말이 안 되죠? 보장될 수 있다. 3번에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제한될 수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요. 다음 4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면 그 제한 내용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다.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한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한 내용의 정당성 당연히 따져야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제한 파트인데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볼게요. 자, 5번에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방법도 적절해야 돼요. 또 피해도 최소화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당연히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는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